정청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 전문가 정청래입니다. 모든 문제 전문가. 대한민국 국민 정청래. 좀 더 새로운 걸로. 지금 자막에 네. 제 이력서가 나갈지 모르는데. 그러네요. 지금 이력서가 나가고 있어요. 네.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전 17대 19대 국회의원 서울 마포 울. 네. 여긴가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이 동네입니까? 그리고 현재는 예. 대한민국 국민. 국민. 예. 네. 저도 국민이에요. 네. 예. 국민이 제일 예. 세. 그럼요. 제일 세죠. 제일 센 국민한테 줄 서려고. 그 좋은 자세예요. 네, 네. 예. 국민에게 언제나 줄 서는 정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평양 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불났어요? 아재 개그는 네, 네, 네. 삼가해 주세요. 삐. 네, 네. 앞으로 이게 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제작진에서 삐 혹은 뿅망치를 준비해서 네, 네, 네. 안 웃기는 얘기하면 한 번씩 이렇게 맞는 걸로 해주세요. 하여튼 불났어요. 불이 났어요. 네. 진짜 네. 문화에 불이 났습니다. 그 평양 공연이 지금 뭐 그 11개 팀이나 올라가서 지금 공연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오늘 되게 김정은 위원장과 도종환 네. 장관의 나란히 네, 서서 이렇게 예, 손을 박수. 드는 장면 사진을 보면서 네. 야, 내가 진짜 돗자리를 깔아야 되겠다. 오. 제가 2주 전에 네. 타 방송에 나가서 예. 김정은 위원장의 공연을 관람할 것이다. 여기서 하셨어야 됐는데. 네. 그래야 안 제목이 물어봐가지고. 뽑히는. 그래서. 안 물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불찰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예. 또 출연진들과 일일이 기념사진 촬영도 할 거다. 그것도 기념사진.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삼지연 그 예. 악단 왔을 때 네. 맞아요. 공연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은 담례 차원에서 반드시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비핵화 네. 문제까지 지금 전면에 내걸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를 다 갖춥니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예측을 제가 했었는데 공연을 관람했고 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삼지연 그 평양예술단이 내려왔을 네. 때 우리는 가사를 고쳤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빼달라. 예, 가사 고쳤죠. 예를 들면 태양 이런 네. 것은 북한은 김일성 주석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서 컴플레인을 하고 빼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북한에서는 그걸 없었어요.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예. 소위 말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라는 예. 레드벨벳 예. 그 공연도 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조용필, 최진희, 네. 이선희 등 네. 가사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았고 모든 것을 그냥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멘트가 네. 아니 그 혹시 내가 레드벨벳을 보러 오지 않을까 궁금해들 하는 것 같아서 일정을 바꿔서 왔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어제, 4월 3일 날 공연을 보려고 했었는데. 어제 공연 시간을 2시간 늦췄다 네. 하는 순간 그가 드디어 오는구나. 그가 오는구나. 왜냐하면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 일정에 맞추려고 예. 했거나 예. 아니면 네. 김정은 위원장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늦춰라. 그리고 전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예. 2시간 늦췄다고 김정은 네. 위원장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네. 했었죠. 근데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도종환 장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도종환 장관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고 저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고 가사 내용 물어보고 네.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정확하게 그 삼지연 관현악단이 왔을 때 네. 공연을 그 김여정 부부장하고 같이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람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렇거든요. 물어보시고 뭐 답변하고 그런 장면하고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요. 네. 선생님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저는 옛날에 학원 선생님 해봤거든요. 질문을 하는 애들은 네. 뭔가를 아는 애들, 공부를 해온 애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의 눈길을 피하죠. 그렇죠. 끝까지.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관심을 표명해서 물어봤다는 것은 아,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이 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또 레드벨벳 공연을 내가 관람할 건가 말 건가 예. 궁금해하셨죠? 뭐 예, 이렇게 하는 예, 것은 예. 뭐냐면 남한의 여론을 다 보고 있다. 여론 동향을. 그 예전에 6.15 그러니까 정상회담 할 우리로 때 치면은 뉴스가 뭔지를 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6.15 정상회담 할 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네. 얘기했어요. 어젯밤 남쪽 TV 보니까 네. 이런 게 방송이 되고 탈북자 얘기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네, 그 전화는 끊으시고요. 그 지금
그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 선생님께서 네. 지금 평가를 해주시기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고루 배치해서 네. 한국에서도 이런 공연을 좀 해야 된다. 우리도 보면은 막 아이돌 하면은 막 그 청소년들만 보러 다니고 네. 뭐 20대, 30대 세대별로 이제 음악이 분절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네.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저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저는 한 가지 엄마하고 딸이 같이 볼 수 있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민중가에도 하나씩 한두 개쯤 넣었으면 어땠을까? 어떤 거요? 어떤 거? 광야에서 광야에서 뭐 소라소라 푸른 푸른 소라 이런 소라. 거 예. 기왕에 하는 거. 예, 그또 보수 언론이 또 보수 정당이 왜 그런 운동권 노래를 넣냐, 뭐 문제가 있다, 논평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 현대사회를 네. 상징하는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네, 하나의 또 뭐 표징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전 좀 아쉽더라고. 네. 탁현민 행정관 다음에 참조해 주세요. 네, 전화를 할까? 예, 전화를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윤민석 음악은 네. 북측에서 좀 통할 수도 있는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경쾌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팬심풀이고. 같이 올라갔던 사람 중에요. 네. 그 윤건영 네, 국정사무실장, 예, 예. 김상균 제2차장 예, 그리고 거기에 네, 뉴스에 살짝 나왔지만 대통령 비서실에 네. 김종천 선임 행정관이 올라왔어요. 네, 예, 그 친구가 예. 민주정부 10년 동안 네. 남북 교류 사업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북쪽의 실무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친구도 많이 알고 있지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신동호. 신동호. 연설비설관. 예, 이분도 같이 갔어요 이번에. 여기는 안 갔는데 예, 이 친구가 교류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실무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연설 비서관. 저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 알아요? 예전에 네, 김성희 씨라고 김성희? 예. 아, 김성희 씨라고 김성회는 아는데. 김성희 씨라고 예. 하얀 옷 입고 북한에 미녀가 내려왔다. 아, 그런 뉴스가 났을 때 네. 그때 제가 2001년도에 평양 갔을 때 제 예. 파트너였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거기는 파트너요? 안내원 동무라고 그러거든요. 아, 안내원. 그래서 이제 옆에 따라다니면서 안내해 주면서 여기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친구인데 저하고 갑장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뭐 한국에도 내려오고 또 여원구 선생 모시고 내려왔을 때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예. 그때 워커힐 호텔 머물 네. 때 그때도 내려왔어. 제가 그때 선물 갖다 줬어요. 어떤 선물이요? 지금은 아닌데 네.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북한이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카메라 필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예. 핸드폰이 있지만 지금 다 이제 그래서 필름하고 예. 그때 여성분이어서 네. 스타킹 스타킹. 예, 그걸 제가 사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1995년 예. 북한의 대기근 때 네. 100만 아사 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이번에 고난-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고난의 행군을 고난의 했고 행군을 했죠. 사실은 미국에 그 경제 제재가 있었지만 네. 북한 경제는 계속 성장세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북한 경제가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는 어찌됐든 체제를 그러니까 그 김정은 체제뿐만 네.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가 경제 시스템을 네. 좀 자본주의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날라리풍을 다 받아들이는 걸 보면. 관점보다는 네. 유격대 국가,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의 진입. 예. 그래서 북중회담 할 때도 리설주, 퍼스트 레이디를 예. 같이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이 동반하지 않습니까? 정상국가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의 네. 상을 지금 심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빠르게 변화하는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4월 말 5월 그리고 지금 이제 세기적 전변. 세기적 전변.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네. 전인 미답의 길.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서로 오고 가는. 네. 그래서 덕담의 벽돌을 쌓다면 네. 이제는 창의적 상상력을 발동해서 설계도를 그려낼 때다. 네. 그래서 지금 육자회담 당사국 간의 각각의 이해관계가 예. 충돌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퍼즐 그렇죠. 맞추듯이 예. 잘 맞춰야 된다. 야, 이게 진짜 그야말로 그 정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예술의 경지에서 뭔가를 종합예술. 종합예술의 네. 상황에서 뭔가를 돌파해야 되는 근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엄중한 것은 상황이다. 첫 예. 번째 한미 공조입니다. 한미 공조. 무조건 이거 한미 공조가 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예.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찰떡궁합이 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의미양의 조화가 잘 맞아요. 음양?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양적 해석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욕망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예. 트럼프 퍼스트. 트럼프
아메리카 제일주의가 아니라 트럼프 제일주의. 대개는 대통령이 되면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더 중요하다. 근데 이 남북 관계, 이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 속에서도 예. 마치 FTA를 또 그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일국의 대통령, 그것도 네.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기에 무장이 돼 있는 분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아. 이게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양이라면 네. 문재인 대통령 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자기가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뭐 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양보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잘 맞는다. 네, 아주 잘 맞고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네. 이런 기회가 다시 없다. 천재 이루의 기회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일대 세기적인 네. 획을 긋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네. 자 세기적 변화 앞에 안 변하려고 하는 네.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이렇게 국제관계 육자회담 당사국이 다 서로 협조하려고 네. 다 도우려고 하는데 네. 돕지 않으려고 하는 네. 국내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요. 늘 문제예요. 네. 그 세력도 빨리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언제나 계속 그 냉전 체제만 붙들고 있다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새로움은 항상 낯설음을 동반하거든요. 네, 그렇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분위기 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화지체 현상을 빨리 그 극복하시라는 반대가 조언을 좀 드리면 문화접변. 문화접변.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좀 여쭤볼게요. 네. 구치소 지금 검찰 3번째 방문했거든요. 동부구치소에. 근데 네. 지금 다 그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말을 맞고 있는데 강훈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밥은 거의 남기고 국물만 후루룩 드신다. 네. 잠도 잘 못 자서 얼굴이 좀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징역도 뭐 다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징역 아무거나 잘 드시기 때문에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강훈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 조사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감옥 간 지가 꽤 됐죠, 이제. 2주 정도 2주 정도 됐죠. 됐죠. 이제 적응기에 들어갔고요. 처음에 적응기. 가면 밥이 안 넘어가요. 어, 혼자 막 서럽고 네. 눈물 나고 그래서 지금 정도는 이제 아마 식사를 잘할 시기가 됐다 이런 건데 네. 이번 주부터는 잘 네, 드실 거다. 잘 드실 거다. 아. 그리고 제가 동부경찰서 식단을 네. 제가 구속되자마자 올렸잖아요. 동부구치소 식단. 네. 동부구치소 네. 올렸는데 다 네. 맛있는 걸로 다 돼 있어요. 밥이나 반찬이나. 메뉴가 괜찮아요. 네네. 예. 한 1,5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아주 훌륭한 식단이더군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3차 거부까지 했습니다. 오늘까지 네, 해서. 그렇습니다. 왜 거부를 할까요? 왜 거부를 하는 건가요?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비밀. 검찰 영장 청구서를 네. 제가 정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거기에 4대강 비리에 대한 일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대보건설, 대보건설. 네. 예. 5억 뇌물수수 그렇죠. 의혹 예. 이거거든요. 그래서 4대강 비리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찰의 네.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0억, 350억 이 뇌물수수 의혹과 비자금 이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딱 떨어지는. 근데 이제 4대강 해외 자원외교 예. 이거 수사로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 예. 그래서 수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이런 여기서 해석은 진도가 지금 더 국내 나가면 최초의 분석입니다. 네, 검찰 영장 청구서를 자세하게 읽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네. 저도 어딘가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당한 수준의 평론 실력인데. 근데 이건 다 예상할 수 있죠. 지금 왜냐하면 4대강 자원외교 거기다가 방산비리까지 네. 세 가지를 합치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조사가 진도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조사 거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전문 야. 용어로 추가 뜬다고 그러거든요. 추가 뜬다. 네, 근데 네.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추가 뜨는 거예요. 감옥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그렇죠. 원세훈 같은. 갑자기 조윤선 조윤선 장관. 같은 이런 예. 경우가 이제 가장 괴로운 경우고 네. 두 번째로 괴로운 것이 뭐 추가 뜨는 거예요. 예. 신문은 왜 끊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신문을 끊었다고. 본인의 심리상 네. 본인이 기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외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은 예. 어차피 재판을 잘 받아도 네. 그것이 형량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어차피 형이 확정되고 네. 나는 모르쇠로 가고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사면복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나 재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15년을 받든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그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거부 부정한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도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혹시 네. 분위기가 좋아져서 네. 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면복권이 될 된다 수도 있는 거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그때 재판도 거부하고 검찰 조사 거부한 사람을 뭘 풀어주냐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갈 수도 있죠. 예.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대통령의 권한 중에 제어해야 되는 1순위로 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막 문재인 재벌 대통령 풀어주고 원포인트로 개헌안에도 특별 사면권을 제한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래서 사면위원회 예, 이런 걸 예, 통해서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예. 독단적으로 할 수 그렇습니다. 없게끔 예. 그런 것이 개헌안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사면에서 이건희 회장 뭐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뭐 잘하라고 해서 딱 이건희 회장만 풀어준 거 아니에요? 2008년. 그리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그러니까요. 사면도 예. 그것도 뒤에 뭐가 그러니까요. 전문용어로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기자들이 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그거 파고 있죠? 파고 있어요. 기자들이 파고 있고 요 일부가 나왔는데 보도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요 조만간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검찰 영장 청구서에 살짝 나와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정경유착 해왔던 관행 네.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건데 김윤옥 여사도 참 지금 문제예요. 김인홍 여사가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대통령도 지금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나도 거부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 저는 지금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예, 예. 부창부수란 말이 부창부수. 있고 부부유별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럴 때는 부부가 유별해야 되는데 네, 부창부수하고 왜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별건으로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별건으로 받았어요 이분이. 그렇죠. 예? 아니 뭐 국정원 특활비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예. 또 무슨 성동조선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그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뭡니까 명품백, 백도 예, 있고. 명품백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게 네. 독자적 범죄 혐의가 있죠. 독자적 범죄 행위. 독립적 예. 범죄 혐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독자적 범죄 행위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네. 법률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일인데 네.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 이 자체로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부부를 다 구속시킬 수 있냐. 이렇게 국민의 그렇죠.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여지마저 지금 네. 불이찌를 불태운다. 예. 그러면 김윤옥 여사는 검찰이 강제 구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국민들에게 일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마저 스스로 지금 네.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듯이 칼로 탁 끊어버리고 있다 지금. 고르디미.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라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의 범죄 사실을 근데 인정하고. 고르디우스가 맞아요? 모르겠는데. 메비우스는 뛰는 알아도 듯 고르디우스 막 찾아보려고 그러시죠. 네, 지금 네. 생방송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네.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재판에 함께하겠다고 나서는 변호인이 없다는 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1억 원을 걸고 아예 연봉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몇 년이 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르디아스의 매듭. 예. 5명이나 구인 공고를 내고 지금 변호사 모집에 나섰는데 마땅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으로서는 참 안 좋은 의뢰인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인들하고 뭔가 상의를 하고 뭔가 부인하고 뭐가 인정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변호인들이 변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변호인으로서도 뭐 승소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형량 감소의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변호인으로서 뭔가 보람이 있지 아하, 않겠어요? 네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처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입을 열지 않는 한 딱히 할 일이 그렇습니다. 없는 뭐 닮은 이런 꼴이에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거부.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재판도 거부. 네. 뭐 이렇게 되면 네. 두 전직 대통령이 참으로 참 국민들의
감정과는 정반대로 네.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사실들이 계속 정말 그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 스스로 묘혈을 판다. 묘혈? 무덤을 판다. 아, 오늘 뭐 다양한 용어를 쓰시는데 그 중에서 야로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사과하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사과드립니다. 예, 빠르고 정확한 사과. 예, 예, 우리 감사드립니다. 즉각 실천이. 예, 즉각 실천 중요합니다. 이런 거. 예. 근데 이거 일본 말이에요? 뭐 부적절한 용어라고 PD가 빨리 사과하래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대학 교수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네. 연구 영역 주지 마라. 그리고 교수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인사평가해라. 일종의 블랙리스트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수 블랙리스트까지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이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관급 프로젝트는 다 끊겼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물론 이제 4대강과 그리고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조사를 안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 못지 않겠죠. 내일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6일이죠, 6일. 6일 예.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4월 6일 날. 네. 최순실이 20년 받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25년 내지 무기.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저도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25년 내지 무기다. 예, 저도 25년 아니고 무기.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게 너무 심각했어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 지금 이분은 지금 그 교도관들 얘기에 따르면 상당히 놀랄 만큼 너무 잘 지내고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고 적응을 잘하고 만화책 있고. 많이 보시더군요. 만화책. 만화책 3가지. 허영만의 꼴, 방학기의 바람의 파이터, 이두호의 객주. 이 3가지를 탐독을 하고 계시다고. 재밌나 보죠. 근데 이제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분이 네. 뭐 거의 천인 공로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건데 네.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뭐 이게 사실 이제 직무유기 뭐 네. 이런 혐의가 네. 적용이 되겠죠. 근데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긴 네. 하지만 예. 그래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사자방 비리 의혹에 대해서 네.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터져 나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못지않게 네.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돈이 되는 것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 이렇게 긁어서 네. 갈취라는 표현이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런 사과해 거 주세요. 사과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네, 사과. 예, 저희 방송의 특징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되지만 물론 이제 그 형량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에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시간까지 그리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하는 점.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네. 수요일 하루를 또 휴무로 정합니까? 주 5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 당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네. 포항 지진 때라든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네. 새벽잠을 설치하면서 그렇죠. NSC 회의를 주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다면서 이제, 네, 뭐 지하에- 새벽잠 설칠 일 없을 거라고. 네, 지하 벙커에 내려가서.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긴장 상태로 네. 있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많이 와도 내 책임이다. 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명감과 의무감 이런 게 있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뭐 유경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 씨에게 넘겨준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최순실 씨가 오는 시각인 오후 2시 15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냐. 아이들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잤을까요? 자기 전에 제가 잠들기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네. 상황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 순간 다 그럼요. 기억할 저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도 국회로 출근을 해서 네. 그러니까 출근을 9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날 제가 8시 반 정도 했던 네. 것 같고 뭐 이렇게 업무를 좀 보고 일정을 체크하는데 네. 테레비를 틀었어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오전 내내 그 화면을 이제
눈을 못 띄고 그렇죠. 계속 지켜봤는데 그 전국민이. 순간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잤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침실에서 전화도 안 받고 예. 문을 두들겨야 되고. 그러니까요. 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게 뭐 성형 시술 의혹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뭐 정윤회 씨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서요. 텔레비 시청을 TV 시청을 새벽까지 하고 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드라마를 늦게까지 보고 네, 요즘 어차피 드라마 쉬는 날이니까 새벽까지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의 후예. 그때 태양의 후예를 굉장히 애청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정윤회 씨 관련된 거예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그리고 그해 가을에 세계일보 특종을 네네. 통해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제기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걸 청와대는 이제 문건 유출로 만들긴 국기문란으로. 했었는데 국기문란으로 문서 유출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 검찰이 정윤회 씨와 관련된 거는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왜 조사를 안 했을까요?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새로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도 네. 본인들이 뭐 개혁의 대상이고 해서 네. 지금 성의껏 검찰 수사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검찰 영장청구서, 네. 이명박 영장청구서를 보니까 곳곳에 네.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 쓴 듯한.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그 표현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네. 영포빌딩이 무슨 뭐의 저수지였다.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한 주진우 기자가 네. 저수지 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 그대로 그걸 썼어요. 그걸 보면서 국민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검찰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영법 빌딩도 사실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치 처음 뭐 알게 된 사실처럼 그 김백준 기획관이 얘기해서 안 것처럼 하지만 사실 2008년 당시 검찰 조사 내용에 보면 그때도 영포 빌딩 얘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런 건데 영포 마치 빌딩은 지금 처음 나온 것처럼. 이명박의 무슨 비리 이런 거에 네. 베이스 캠프잖아요. 영포 빌딩은 네. 이명박 비리의 베이스 캠프다. 베이스 캠프다. 예. 그러니까요. 제목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딱 네. 제목으로 적고 있었는데. 눈빛을 보면 알아. 이게 제목이구나. 네. 이야, 거기 그 지경까지 갔군요, 네, 지금.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무 감옥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고 뭐 본인 글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도 자서전을 쓰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그 제목 어떠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 영어로는 후에마인가? 후회말. 아직도 모르시나? 그 연세가 되도록 내가 네.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니.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비선실세였다. 셀프 미화 책이 되겠죠. 셀프 미화책이 될 거다. 그 내용은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예. 나는 억울하다. 음,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 나는 사익을 자연인이죠. 추구하지 않았다.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미화하는 그런 예. 내용을 쓰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희대의 국정농단을 벌인 그 주범들이 이렇게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마치 정치 투쟁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연 그들의 뜻대로 될까요? 그걸 전문 용어로 다시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걸 네. 보고 미몽이라고 그럽니다. 미몽. 네. 미몽에서 네. 깨어나지 깨어나- 못하고 있다. 예. 네. 세상은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거든요. 네. 근데 계속 과거의 영광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영광만 집착하고 있다. 시청자분들께서 막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자기 맘대로 조사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국가 예산 다 쓰고 나쁘다 뭐 이런 의견 있고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조사를 안 받는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세요. 감옥에 가면 의뢰 성경은 필수적으로 다 소지하고 있어요. 아버님도 읽으셨습니까? 저는 읽지는 않았는데 네, 소지는 소지는 왜 이렇게 성경을
그 소지합니까? 모르겠어요. 네. 아니 좀 가치 있는 가면 재소자들에게. 이제 종교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면 이제 안에서. 종교 활동도 하고 반성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마치 그런 건 좀 상징처럼 네. 그런 종교서적 이런 걸 많이 읽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위안도 삼고. 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보이콧 해왔는데 선고 당일은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갈 겁니다. 그래도 내가 마지막 날 또 TV 선고- 생중계도 하고 그런데 예. 본인의 처참한 모습을 예.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나간다에 한 표. 안 나간다에 한 네. 표. TV 생중계는 할까요? 법원이 이번 주에 결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찬반이 있더라고요. 네. 그 1989년 12월 17일 날 네. 로마니아 차우세스쿠가 그 중앙 광장에서 연설하다가 예. 쫓겨나잖아요. 근데 처형하는 장면, 사형하는 장면을 다 공개했어요. 너무 좀 차우세스쿠. 왜냐하면 잔인하죠. 로마니아 국민들에게 네. 그런 걸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 이제 그거 경우와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다르죠. 어쨌든 로마니아는 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적절했냐 안 적절했냐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로마니아 국민들에게 독재자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1심 판결의 그 TV 생중계를 통해서 박근혜 혐의가 뭐였고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러면 그 보수 정당들이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뭐 보수 정당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네. 그 국정농단에 네. 흘렸던 국민들의 눈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을 생중계해서 국민들에게 각인할 필요는 있겠다. 그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역사는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되지는 않아야 될 텐데 네. 이런 역사 여기서 끝이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대로 나로부터 이제 끝이다. 제가 네. 봤을 때 적어도 네. 30년 동안은 이런 대통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30년이요. 왜 30년이라고 특정하십니까? 왜냐하면 한 세대 한 세대. 예. 그리고 그래야 또 맞는 거고. 그렇군요. 촛불과 연관이 있을까요? 촛불 혁명을 주도했던 세대.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네. 민주주의가 시작돼서 처음으로 성공한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은 네, 오래 간다. 오래 간다. 조사에 협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부부를 다 구속시킬 수 있냐. 이렇게 국민의 그렇죠.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여지마저 지금 네. 브릿지를 불태운다. 네. 그러면 김윤옥 여사는 검찰이 강제 구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국민들에게 일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마저 스스로 지금 네.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듯이 칼로 탁 끊어버리고 있다 지금. 고르디미.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라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의 범죄 사실을 근데 인정하고. 고르디우스가 맞아요? 모르겠는데. 메비우스는 뛰는 알아도 듯 고르디우스 막 찾아보려고 그러시죠. 네, 지금 네. 생방송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네.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재판에 함께하겠다고 나서는 변호인이 없다는 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1억 원을 걸고 아예 연봉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몇 년이 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르디아스의 매듭. 예. 5명이나 구인 공고를 내고 지금 변호사 모집에 나섰는데 마땅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으로서는 참 안 좋은 의뢰인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인들하고 뭔가 상의를 하고 뭔가 부인하고 뭐가 인정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변호인들이 변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변호인으로서도 뭐 승소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형량 감소의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변호인으로서 뭔가 보람이 있지 아하, 않겠어요? 네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처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입을 열지 않는 한 딱히 할 일이 그렇습니다. 없는 뭐 이런 닮은 꼴이에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거부.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재판도 거부. 네. 뭐 이렇게 되면 네. 두 전직 대통령이 참으로 참 국민들의 감정과는 정반대로 네.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사실들이 계속 정말 그 마르지 않는 셈처럼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 스스로 묘혈을 판다. 묘혈? 무덤을 판다. 아, 오늘 뭐 다양한 용어를 쓰시는데 그 중에서 야로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사과하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사과드립니다. 예, 빠르고 정확한 사과. 예, 예, 우리 감사드립니다. 즉각 실천이. 예, 즉각 실천 중요합니다. 이런 거. 예. 근데 이거 일본 말이에요? 뭐 부적절한 용어라고 PD가 빨리 사과하래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대학 교수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네. 연구 영역 주지 마라. 그리고 교수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인사 평가해라. 일종의 블랙리스트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수 블랙리스트까지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이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관급 프로젝트는 다 끊겼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물론 이제 4대강과 그리고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조사를 안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 못지 않겠죠. 내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6일이죠, 6일. 6일 예.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4월 6일 날. 네. 최순실이 20년 받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25년 내지 무기.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저도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25년 내지 무기다. 예, 저도 25년 아니고 무기.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게 너무 심각했어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 지금 이분은 지금 그 교도관들 얘기에 따르면 상당히 놀랄 만큼 너무 잘 지내고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고 적응을 잘하고 만화책 있고. 많이 보시더군요. 만화책. 만화책 3가지. 허영만의 꼴, 방학기의 바람의 파이터, 이두호의 객주. 이 3가지를 탐독을 하고 계시다고. 재밌나 보죠. 근데 이제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분이 네. 뭐 거의 천인 공로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건데 네.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뭐 이게 사실 이제 직무유기 뭐 네. 이런 혐의가 네. 적용이 되겠죠. 근데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긴 네. 하지만 예. 그래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사자방 비리 의혹에 대해서 네.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터져 나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못지않게 네.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돈이 되는 것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 이렇게 긁어서 네. 갈취라는 표현이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런 사과해 거 주세요. 사과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네, 사과. 예, 저희 방송의 특징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되지만 물론 이제 그 형량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에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시간까지 그리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하는 점.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네. 수요일 하루를 또 휴무로 정합니까? 주 5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 당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네. 포항 지진 때라든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네. 새벽잠을 설치하면서 그렇죠. NSC 회의를 주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다면서 이제, 네, 뭐 이제 지하에- 새벽잠 설칠 일 없을 거라고. 네, 지하 벙커에 내려가서.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긴장 상태로 네. 있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많이 와도 내 책임이다. 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명감과 의무감 이런 게 있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뭐 유경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 씨에게 넘겨준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최순실 씨가 오는 시각인 오후 2시 15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냐. 아이들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그
왜 이렇게 오래 잤을까요? 자기 전에 제가 잠들기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네. 상황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 순간 다 그럼요. 기억할 저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도 국회로 출근을 해서 네. 그러니까 출근을 9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날 제가 8시 반 정도 했던 네. 것 같고 뭐 이렇게 업무를 좀 보고 일정을 체크하는데 네. 테레비를 틀었어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오전 내내 그 화면을 이제 눈을 못 띄고 그렇죠. 계속 지켜봤는데 전 그 국민이- 순간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잤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침실에서 전화도 안 받고 예. 문을 두들겨야 되고 그러니까요. 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게 뭐 성형 시술 의혹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뭐 정윤회 씨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서요. 텔레비 시청을 TV 시청을 새벽까지 하고 참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드라마를 늦게까지 보고 네, 요즘 어차피 드라마 쉬는 날이니까 새벽까지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의 후예. 그때 태양의 후예를 굉장히 애청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정윤회 씨 관련된 거예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그리고 그해 가을에 세계일보 특종을 네네. 통해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제기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걸 청와대는 이제 문건 유출로 만들긴 국기문란으로. 했었는데 국기문란으로 문서 유출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 검찰이 정윤회 씨와 관련된 거는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왜 조사를 안 했을까요?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새로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도 네. 본인들이 뭐 개혁의 대상이고 해서 네. 지금 성의껏 검찰 수사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검찰 영장청구서, 네. 이명박 영장청구서를 보니까 곳곳에 네.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 쓴 듯한.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그 표현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네. 영포빌딩이 무슨 뭐의 저수지였다.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한 주진우 기자가 네. 저수지 예, 얘기를 한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검찰이 그대로 그걸 썼어요. 그걸 보면서 국민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검찰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영법 빌딩도 사실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치 처음 뭐 알게 된 사실처럼 그 김백준 기획관이 얘기해서 안 것처럼 하지만 사실 2008년 당시 검찰 조사 내용에 보면 그때도 영법 빌딩 얘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런 건데 영포 마치 빌딩은 지금 처음 나온 것처럼. 이명박의 무슨 비리 이런 거에 네. 베이스 캠프잖아요. 영법 빌딩은 네. 이명박 비리의 베이스 캠프다. 베이스 캠프다. 예. 그러니까요. 제목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딱 네. 제목으로 적고 있었는데. 눈빛을 보면 알아. 이게 제목이구나. 네. 이야, 거기 그 지경까지 갔군요, 네, 지금.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무 감옥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고 뭐 본인 글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도 자서전을 쓰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그 제목 어떠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 영어로는 후에마인가? 후회말. 아직도 모르시나? 그 연세가 되도록 내가 예.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니.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비선실세였다. 셀프 미화 책이 되겠죠. 셀프 미화책이 될 거다. 그 내용은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예. 나는 억울하다. 음,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 나는 사익을 자연인이죠. 추구하지 않았다.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미화하는 그런 예. 내용을 쓰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희대의 국정농단을 벌인 그 주범들이 이렇게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마치 정치 투쟁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연 그들의 뜻대로 될까요? 그걸 전문 용어로 다시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걸 네. 보고 미몽이라고 그럽니다. 미몽. 네. 미몽에서 네. 깨어나지 깨어나- 못하고 있다. 예. 네. 세상은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거든요. 네. 근데 계속 과거의 영광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영광만 집착하고 있다. 시청자분들께서 막 할 수도 있는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경쾌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편집품이고. 같이 올라갔던 사람 중에요. 네. 그 윤건영 네, 국정사무실장, 예, 예. 김상균 제2차장 예. 그리고 거기에 네. 뉴스에 살짝 나왔지만
대통령 비서실에 네. 김종천 선임 행정관이 올라왔어요. 네, 예. 그 친구가 예. 민주정부 10년 동안 네. 남북 교류 사업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북쪽의 실무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친구도 많이 알고 있지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신동호 연설비서관. 예. 이분도 같이 갔어요, 이번에? 여기는 안 갔는데 예. 이 친구가 교류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실무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연설 비서관. 저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 알아요? 예전에 네. 김성희 씨라고. 김성희? 예. 김성희 씨라고. 김성회는 아는데. 김성희 씨라고 예. 하얀 옷 입고 북한에 민영화 내려왔다. 그런 뉴스가 났을 때 네. 그때 제가 2001년도에 평양 갔을 때 제 예. 파트너였어요. 무슨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파트너요? 안내원 동무라고 그러거든요. 안내원. 그래서 이제 옆에 따라다니면서 안내해 주면서 여기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친구인데 저하고 갑장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뭐 한국에도 내려오고 또 여원구 선생 모시고 내려왔을 때 예전에 10몇 년 전에 그때 워커힐 호텔 머물 네. 때 그때도 내려와서 제가 그때 선물 갖다 줬어요. 어떤 선물이요? 지금은 아닌데 네.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북한이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카메라 필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예. 핸드폰이 있지만 지금 다 이제 그래서 필름하고 예. 그때 여성분이어서 네. 스타킹 예. 그걸 제가 사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1995년 예. 북한의 대기근 때 네. 100만 아사 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고난의 행군을 고난의 했고 행군을 했죠. 사실은 미국에 그 경제 제재가 있었지만 네. 북한 경제는 계속 성장세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북한 경제가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는 어찌됐든 체제를 그러니까 그 김정은 체제뿐만 네.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가 경제 시스템을 네. 자본주의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날라리풍을 다 받아들이는 걸 보면. 관점보다는 네. 유격대 국가,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의 진입. 예. 그래서 북중회담 할 때도 리설주, 퍼스트 레이디를 예. 같이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이 동반하지 않습니까? 정상국가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의 네. 상을 지금 신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빠르게 변화하는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4월 말 5월 그리고 지금 이제 세기적 전변. 세기적 전변.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네. 전인 미답의 길.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서로 오고 가는. 네. 그래서 덕담의 벽돌을 쌓다면 네. 이제는 창의적 상상력을 발동해서 설계도를 그려낼 때다. 네. 그래서 지금 육자회담 당사국 간의 각각의 이해관계가 예. 충돌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퍼즐 그렇죠. 맞추듯이 예. 잘 맞춰야 된다. 야, 이게 진짜 그야말로 그 정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예술의 경지에서 종합예술. 종합예술의 네. 상황에서 뭔가를 돌파해야 되는 근데 굉장히 상황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첫 번째 한미 공조입니다. 한미 공조. 무조건 이거 한미 공조가 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예.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찰떡궁합이 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음양의 조화가 잘 맞아요. 음양?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양적 해석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욕망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예. 트럼프 퍼스트. 트럼프 아메리카 제일주의가 아니라 트럼프 제일주의. 대개는 대통령이 되면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더 중요하다. 근데 이 남북 관계, 이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 속에서도 예. 마치 FTA를 또 그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일국의 대통령, 그것도 네.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기에 무장이 돼 있는 분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이게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양이라면 네. 문재인 대통령 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자기가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뭐 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양보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잘 맞는다. 네, 아주 잘 맞고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네. 이런 기회가 다시 없다. 천재 이루의 기회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일대 세기적인 네. 획을 긋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네. 자 세기적 변화 앞에 안 변하려고 하는 네.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이렇게 국제관계 육자회담 당사국이 다 서로 협조하려고 네. 다 도우려고 하는데 네. 돕지 않으려고 하는 네. 국내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요. 늘 문제예요. 네. 그 세력도 빨리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언제나 계속 그 냉전 체제만 붙들고 있다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새로움은 항상 낯설음을 동반하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분위기 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화지체 현상을 빨리 그 극복하시라는 반대가 조언을 좀 드리면. 문화접변. 문화접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좀 여쭤볼게요. 네. 구치소 지금 검찰 3번째 방문했거든요. 동부구치소에. 근데 네. 지금 다 그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번째 주말을 맞고 있는데 정청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 전문가 정청래입니다. 모든 문제 전문가. 대한민국 국민 정청래. 좀 더 새로운 지금 걸로. 자막에 네. 제 이력서가 나갈지 모르는데 그러네요. 지금 이력서가 나가고 있어요. 네.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전 17대 19대 국회의원 서울 마포 울. 네. 여긴가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이 동네입니까? 그리고 현재는 예. 대한민국 국민. 국민. 예. 네. 저도 국민이에요. 네. 예. 국민이 그, 제일 예. 세. 그럼요. 제일 세죠. 제일 센 국민한테 줄 서려고. 그 좋은 자세예요. 네, 네. 예. 국민에게 언제나 줄 서는 정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평양 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불났어요? 아재 개그는 네, 네, 네. 삼가해 주세요. 삐. 네, 네. 앞으로 이게 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제작진에서 삐 혹은 뿅망치를 준비해서 네, 네, 네. 안 웃기는 얘기하면 한 번씩 이렇게 맞는 걸로 어떠세요? 하여튼 불났어요. 불이 났어요. 네. 진짜 네. 문화에 불이 났습니다. 그 평양 공연이 지금 뭐 그 11개 팀이나 올라가서 지금 공연을 했는데 김정은 저 위원장도 오늘 되게 김정은 위원장과 도종환 네. 장관의 나란히 네, 서서 이렇게 예, 손을 박수. 드는 장면 사진을 보면서 네. 야, 내가 진짜 돗자리를 깔아야 되겠다. 오. 제가 2주 전에 네. 타 방송에 나가서 예. 김정은 위원장의 공연을 관람할 것이다. 여기서 하셨어야 됐는데. 네. 그래야 안 제목이 물어봐가지고. 뽑히는. 그래서. 안 물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불찰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예. 또 출연진들과 일일이 기념사진 촬영도 할 거다. 기념사진. 그것도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삼지연 그 예. 악단 왔을 때 네. 맞아요. 공연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은 담례 차원에서 반드시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비핵화 네. 문제까지 지금 전면에 내걸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를 다 갖춥니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예측을 제가 했었는데 공연을 관람했고 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삼지연 그 평양예술단이 내려왔을 네. 때 우리는 가사를 고쳤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빼달라. 예, 가사 고쳤죠. 예를 들면 태양 이런 네. 것은 북한은 김일성 주석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서 컴플레인을 하고 빼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북한에서는 그걸 없었어요.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예. 소위 말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라는 예. 레드벨벳 예. 그 공연도 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조용필, 최진희, 네. 이선희 등 네. 가사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았고 모든 것을 그냥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멘트가 네. 아니 그 혹시 내가 레드벨벳을 보러 오지 않을까 궁금해들 하는 것 같아서 일정을 바꿔서 왔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어제, 4월 3일 날 공연을 보려고 했었는데. 어제 공연 시간을 2시간 늦췄다 네. 하는 순간 그가 드디어 오는구나. 그가 오는구나. 왜냐하면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 일정에 맞추려고 예. 했거나 예. 아니면 네. 김정은 위원장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늦춰라. 그리고 전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예. 2시간 늦췄다고 김정은 네. 위원장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네. 했었죠. 근데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도종환 장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도종환 장관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고 저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고 가사 내용 물어보고 네.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정확하게 그 삼지연 관현악단이 왔을 때 네. 공연을 그 김여정 부부장하고 같이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람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렇거든요. 물어보시고 뭐 답변하고 그런 장면하고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요. 네. 선생님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저는 옛날에 학원 선생님 해봤거든요. 질문을 하는 애들은 네. 뭔가를 아는 애들, 공부를 해온 애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의 눈길을 피하죠. 그렇죠. 끝까지.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관심을 표명해서 물어봤다는 것은 아,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이 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또 레드벨벳 공연을 내가 관람할 건가 말 건가 예. 궁금해하셨죠? 뭐 예, 이렇게 하는 예, 것은 예. 뭐냐면 남한의 여론을 다 보고 있다. 여론 동향을. 그 예전에 6.15 그러니까 정상회담 할 우리로 때 치면은 뉴스가 뭔지를 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6.15 정상회담 할 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네. 얘기했어요. 어젯밤 남쪽 TV 보니까 네. 이런 게 방송이 되고 탈북자 얘기도 나오더라. 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네, 그 전화는 끊으시고요. 그 지금 그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 선생님께서 네. 지금 평가를 해주시기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고루 배치해서 네. 한국에서도 이런 공연을 좀 해야 된다. 우리도 보면은 막 아이돌 하면은 막 그 청소년들만 보러 다니고 네. 뭐 20대, 30대 세대별로 이제 음악이 분절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네.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저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저는 한 가지 엄마하고 딸이 같이 볼 수 있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민중가에도 하나씩 한두 개쯤 넣었으면 어땠을까? 어떤 거요? 어떤 거? 광야에서 광야에서 뭐 소라소라 푸른 소라 이런 거 예. 기왕에 하는 거. 예, 그또 보수 언론이 또 보수 정당이 왜 그런 운동권 노래를 넣냐 뭐 문제가 있다 논평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 현대사회를 네. 상징하는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네. 하나의 또 뭐 표징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전 좀 아쉽더라고. 네. 탁현민 행정관 다음에 참조해 주세요. 네, 전화를 할까? 예. 전화를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윤민석 음악은 네. 북측에서 좀 통할 강훈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밥은 거의 남기고 국물만 후루룩 드신다. 네. 잠도 잘 못 자서 얼굴이 좀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징역도 뭐 다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징역 아무거나 잘 드시기 때문에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강훈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 조사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감옥 간 지가 꽤 됐죠, 이제. 2주 정도 2주 정도 됐죠. 됐죠. 이제 적응기에 들어갔고요. 처음에 적응기. 가면 밥이 안 넘어가요. 어. 혼자 막 서럽고 네. 눈물 나고 그래서 지금 정도는 이제 아마 식사를 잘할 시기가 됐다 이런 네. 건데. 아, 이번 주부터는 잘 네. 드실 거다. 잘 드실 거다. 아. 그리고 제가 동부경찰서 식단을 네. 제가 구속되자마자 올렸잖아요. 동부구치소 식단. 네. 동부구치소. 네. 올렸는데 다 네. 맛있는 걸로 다 돼 있어요. 밥이나 반찬이나. 아, 메뉴가 괜찮아요. 네네. 예. 한 1,5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아주 훌륭한 식단이더군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3차 거부까지 했습니다. 오늘까지 네, 해서. 그렇습니다. 왜 거부를 할까요? 왜 거부를 하는 건가요?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비밀. 검찰 영장 청구서를 네. 제가 정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거기에 4대강 비리에 대한 일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대보건설, 대보건설. 네. 예. 5억 뇌물수수 그렇죠. 의혹 예. 이거거든요. 그래서 4대강 비리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찰의 네.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0억, 350억 이 뇌물수수 의혹과 비자금 이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딱 떨어지는. 근데 이제 4대강 해외 자원외교 예. 이거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 예. 그래서 수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이런 여기서 해석은 진도가 지금 더 국내 나가면 최초의 분석입니다. 네, 검찰 영장 청구서를 자세하게 읽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네. 저도 어딘가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당한 수준의 평론 실력인데. 근데 이건 다 예상할 수 있죠. 지금 왜냐하면 4대강 자원외교 거기다가 방산비리까지 네. 세 가지를 합치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조사가 진도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조사 거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전문 이야. 용어로 추가 뜬다고 그러거든요. 추가 뜬다. 네, 근데 네.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추가 뜨는 거예요. 감옥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그렇죠. 원세훈 같은. 갑자기 조윤선 같은 장관. 이런 예. 경우가 이제 가장 괴로운 경우고 네. 두 번째로 괴로운 것이 뭐 추가 뜨는 거예요. 예. 신문은 왜 끊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신문을 끊었다고. 본인의 심리상 네. 본인이 기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예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외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은 예. 어차피 재판을 잘 받아도 네. 그것이 형량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어차피 형이 확정되고 네. 나는 모르쇠로 가고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사면복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나 재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15년을 받든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그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거부 부정한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도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혹시 네. 분위기가 좋아져서 네. 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면복권이
될 된다 수도 있는가 하더라도.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그때 재판도 거부하고 검찰 네. 조사 거부한 사람을 네. 뭘 풀어주냐 네.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갈 수도 있죠. 예.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대통령의 권한 중에 제어해야 되는 1순위로 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막 문재인 재벌 대통령 풀어주고 원포인트로. 개헌안에도 네. 특별 사면권을 제한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래서 사면위원회 예, 이런 걸 예, 통해서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예. 독단적으로 할 수 그렇습니다. 없게끔 예. 그런 것이 개헌안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사면에서 이건희 회장 뭐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뭐 잘하라고 해서 딱 이건희 회장만 풀어준 거 아니에요? 2008년. 그리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그러니까요. 사면도 예. 그것도 뒤에 뭐가 그러니까요. 전문용어로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기자들이 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그거 파고 있죠? 파고 있어요. 기자들이 파고 있고 요 일부가 나왔는데 보도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요 조만간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검찰 영장 청구서에 살짝 나와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정경유착 해왔던 관행 네.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건데 김윤옥 여사도 참 지금 문제예요. 김인홍 여사가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대통령도 지금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나도 거부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 저는 지금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예, 예. 부창부수란 말이 있고 부창부수. 부부 유별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럴 때는 부부가 유별해야 되는데 예, 부창부수하고 왜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별건으로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별건으로 받았어요 이분이. 그렇죠. 예? 아니 뭐 국정원 특활비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예. 또 무슨 성동조선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그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뭡니까 명품백, 백도 예, 있고. 명품백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게 네. 독자적 범죄 혐의가 있죠. 독자적 범죄 행위. 독립적 예. 범죄 혐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독자적 범죄 행위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네. 법률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일인데 네.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 이 자체로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